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어때요? 이제 거의 그 조회 기능을 다 만드는 거죠. 사실 다 만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수업을 계속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 멘트를 또 해야 되겠죠? 어, 음, 제 수업은 아니지. 뭐라고 해야 되지? 제 강의, 인터넷 강의, 유튜브를 이용해서 무료로 대방출하는 이거 사실 돈 받고 하면 돈 많이 벌 텐데 특강으로 나가면 그러고 싶은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이거 다 공개해서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학습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뭐 저야 더 바랄 나위가 없습니다. 제 강의를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을 저는 진짜 바닥부터 from the scratch라고 하죠. 스크래치부터 바닥부터 팍팍 겨서 이제 전체 이론적인 거 다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그냥 메모리상에서 그냥 간단하게 구현해서 가르쳐주는 뭐 그런 개념만 알려주는 거 말고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구현하고 데이터베이스 연동시키면서 백엔드 서버를 구축하고 또 프론트까지 같이 구축하는 거를 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틈틈이 제가 이론 강의도 다 해야 되거든요. 사실 되게 힘든데 힘들어요. 저 힘내라고 좀 뭐래도 좀 이메일이라도 좀 보내고 네. 뭐 선물은 필요 없습니다. 선물 필요 없고 여러분들이 공부 잘 하시면 되는데 뭐 격려의 말씀 해주시면 좋죠.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의가 상당히 많아져가지고 이게 차근차근 위에부터 이렇게 쭉 들어서 현재까지 오시면 제일 좋아요. 근데 유튜브 검색하다가 뭐 키워드 검색하다가 제 강의가 딱 걸렸어요. 덜커덕. 근데 들어와 보니까 뭐 꼰대 강의라는 채널이 있는데 뭐 노기석 교수가 청주대에 있는 뭐 청주대가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이야 막 그러면서 지방에서는 되게 유명한 대학입니다. 뭐 노기석 교수라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인공지능 가리키는 교수가 웬 블록체인이요? 근데 뭐 들어왔으니까 한번 들어볼까 했는데 설명을 이해를 못하게 되죠. 이해 못하세요. 여기 이 강의부터 들으면 이 앞에 강의가 거의 뭐 지금 몇 개가 있죠?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강의가 한번 볼까요? 리드미를 보면 지금 29개, 33개 정도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앞 강의를 들으면 이제 중간 강의를 들어봐야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거는 앞에 강의를 녹화해서 순서대로 다 올려놨는데 유튜브 특징이 그렇죠. 옆에 이제 제가 박사학위 쓸 때 추천 시스템을 연구했었는데 옆에 추천이 막 뜨죠. 연간 추천. 그 추천들이 어떤 주제에 맞는 것들을 추천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최신 검색 프로파일을 분석을 해서 추천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백엔드에서 막 유튜브 백엔드에서 막 돌아가면서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제 강의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목록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강의를 찾기가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 클릭을 한 3번 정도 더 하면은 제 채널에 들어와서 뭐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쭉 일목요연하게 있는데 근데 그것도 좀 힘듭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깃허브에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강의 올릴 때마다 그 회차별로 쭉 주제별로 정리해서 유튜브는 어디서 보고 소스 코드는 어디서 보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제가 강의하는 슬라이드들 있죠. 뭐 내용이 제가 만든 거라서 이쁘지도 않고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 정리해 놨습니다. 그게 이 유튜브 제목 있고 그 제목 밑에 뭐 내용 설명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다 깃허브 주소를 제가 링크를 매 강의마다 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강의만 꼭 집어서 들어도 뭐 좋긴 좋겠지만 진짜 배우고 싶다. 저는 이 강의를 찍으면서 뭐 그런 생각도 가끔 해요. 이걸 누가 볼까? 그리고 우리 와이프도 당신 강의는 너무 천천히 얘기해가지고 인절미다. 먹기만 하면 목이 메인다. 목 막혀가지고 답답해서 못 먹겠다. 못 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정리를 해놨으면 그 링크를 타고 가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강의만 나는 뭐 프론트 기술 다 알고 뭐 자바스크립트, HTML, CSS 뭐부터 해가지고 뭐 백엔드 파이썬 다 알아. 블록체인 이론도 웬만한 거 나 다 알거든. 야 꼰대 교수 네가 뭐 설명하면 내가 필요한 것만 들으면 되지? 이러신 분은 그냥 이거 들어도 되는데 제 설명이 연속이 안 돼서 그래요. 아니면 러닝 블록을 만들어 놓는데 렉처 시리즈를 뭐 이렇게 들어도 됩니다. 렉처 그렇죠. 뭐 그러니까 제목에 꼰대 강의 01-01 뭐 03-01 02 쭉 나가거든요. 이 앞자리가 저겁니다. 성격이 유사한 거를 앞자리로 불러놨어요.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저는 러닝 블록 이렇게 부릅니다. 쉽게 하면 챕터죠, 얘가. 요 챕터를 끊어서 들으시는 거는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상하게 들어왔다 그러면 거기 GitHub 제 링크 요 밑에 있는 링크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잡설이었고요. 그래서 또 제가 설명하는 거 알아들으려면 이전 강의 또 들으셔야 돼서 한번 가보세요. 자, 이전 강의에서 뭘 했냐면 요걸 했습니다. 다시 이제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너무 꼰대라고 하지 마세요. 복습, 항상 복습이 필요합니다. 네. 제가 왜 꼰대 강사겠어요.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리뷰하고 그래서 추가로 하는 부분을 할 건데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지지난 수업에서는 요게 이 사람이 뭐 거래 내역을 해서 코인의 핵심은 화폐죠. 가상화폐도 코인도 화폐로 정식 인정은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정식 인정은 받기 힘들 것 같긴 한데 실체가 없어 코인이. 근데 재미로 하긴 아주 좋죠. 그래서 여기 뭐 거래 뭐 보내는 사람 프라이빗 키, 퍼블릭 키, 뭐 얼마 뭐 받는 사람 주소 뿅 하고 하면 이 원래 서버가 받죠. 원래 서버가 받아서 쭉 처리한 다음에 블록체인 노드한테 보내는 거죠. 거래 내역을. 야, 거래 뭐 이런 정보를 포함해서 보냅니다. 야, 내가 보낼 테니까 업데이트 해줘. 그럼 여기 이 각각의 블록체인 노드들은 각각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인을. 블록이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엄청 길 거예요. 지금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 내역이 전 세계 사용자가 뭐 수없이 만들어내니까 엄청나게 긴 밑도 끝도 안 보이는 뭐 긴 게 있죠. 이게 엄청 길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기에 이제 튜닝이라고 하죠. 기본 기능은 있는데 좀 더 빠르고 좋게 편리하게 만드는 정확하고 그러니까 백엔드에서는 주로 속도죠. 최적화를 한다고 그러는데 최적화를 하는 기술들이 추가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 강의에서는 그것까지는 하진 않아요. 너무 많아. 내가 힘들어 뒤져. 네, 그래가지고 안 하는데 그래서 여기 기본 기능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구글링 해서 찾아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제 코드에다가 적용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잘 됐으면 이체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이체 됐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팝업 창이 딱 트는 것까지 했어요. 근데 지난번 수업은 뭐가 문제였냐면 그러면 내 코인이 얼마냐? 내 코인 원화도 아니고 달러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은 난 얼마냐? 그러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회 버튼이나 이체를 했어요. 이체를 하고 나면 내 코인 어마운트 수량이 바뀔 거잖아요. 그러면 바뀌는 내 블록체인 어드레스 같은 거를 뿅 해서 클릭하거나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게 하려면 내 블록체인 주소를 주면 얘한테 가는 거죠. 가서 조회 요청을 하면 저는 여기는 제 이전 수업에 get 방식으로 구현을 했고요. 여기서 서버에서 가는 거는 포스트 방식으로 제가 구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시면 돼요. 다 get으로 해도 되고 다 포스트로 해도 됩니다. 대부분은 조회 기능은 get으로 많이 합니다. get으로 있는 데이터 받아오는 거니까 뭐 상처받을 일 없잖아요. 포스팅 하는 거는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 소중한 정보들을 담아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보안성이 강화돼야 되는데, get은 뭐 그냥 get이라는 시그널 문자열만 보내면 그냥 알아서 받는 거니까. 저는 여기 블록체인 어드레스가 좀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해서 포스트로 하는데 비동기 요청하고, 그러면 얘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코인 계산을 하고 결과를 제이슨으로 리턴하면 뭐 석세스면 어떤 데이터를 주고, 예를 들어서 뭐 페일이다, 페일이면 어떤 데이터를 주고 줘서 요 이제 브라우저가 받는 거죠. 브라우저가 받아서, 사실은 브라우저 아니죠, 니네들 컴퓨터 여러분의 컴퓨터가 받아서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요거를 자바스크립트로 우리가 했었죠. 자, 그래서 화면을 보면 이랬어요.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뭐 이렇게 여기 관련 정보들을 넣고 이체 딱 클릭하면 이체 성공했습니다 하면서 관련 정보 이렇게 보여주고, 요게 궁금하다 그럼 이전 슬라이드란다 이전 동영상을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코인 수량을 써줬죠. 그래서 요 부분들을 업데이트를 했죠. 그러니까 요 부분들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두 군데에서 업데이트를 했죠. 여기랑 여기랑. 근데 저는 아직도 목마르다, I'm still hungry 아직 배고파, 해야 될 게 몇 개 더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간단해요. 요 강의가 챕터 6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겁니다. 뭐를 하는 거냐면, 지금은 여기 딱 들어오면 이체를 여기 다 정보 여기 넣고 정보 넣고 정보 넣고 정보 넣고 이체 땅 클릭하면 다 처리한 다음에 다시 석세스 날라오면 요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저는 뭘 하려고 하냐면, 요 페이지로 들어오면은 여기 딱 나타나야 되잖아요. 뭐 10개, 코인이 10개면 10개, 뭐 105개면 105개, 이런 식으로 되도록 코딩을 해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내 지갑에 가면 내 지갑 정보가 있는데, 요 시즈 코인 제가 만든 게 시즈 코인이에요. CJU 코인. 여기 10 이렇게 써놨어요. 요거를 껍데기를 코딩할 때 챕터 5에서 지금 챕터 6에서 하고 있는 기능들이 없었죠. 일단 껍데기 만들고 나중에 할게요 하고 넘어가면서 데이터가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10이라는 숫자를 임의로 넣어준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이 페이지로 이체하기 해서 뭐 내 지갑으로 가면 오자마자 이게 업데이트 되고, 뭐 필요에 따라서 세로 그침 이렇게 클릭하면 요게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 기능을 제가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필요할 것 같아요? 필요하다고 제발. 지금 실시간 강의가 아니죠. 댓글로 달아주세요. 교수님 정말 필요한 거를 강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I'm hungry, I'm still thirsty. 자, 요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하려면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이체하기 들어오자마자 요 코인 나올게. 요거는 되게 간단해요. 지금 만들어 놓은 데이터들이 저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페이지가 있어요. 요 페이지가 트랜스퍼 페이지죠. 트랜스퍼 페이지하고 만들어 놓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약간 수정하면 되겠죠. 요 두 가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일단은 요거는 다 지워도 되겠죠. 이쪽이 블록체인 서버 쪽이었는데 여기서 작업 요거 다 지워볼까요? 블록체인 이제 필요 없으니까. HTML을 요쪽에 놓을게요. 요쪽에서는 HTML을 이용해서 HTML하고 이쪽은 자바스크립트로 코딩하는 거, 구현하는 걸 직접 해볼게요. 그러면 트랜스퍼하고 마이 월렛이란 게 있었죠. 마이 월렛. 그러면 마이 월렛 페이지는 요 페이지를 코딩해 놓은 거죠. 요 페이지를 코드로 작성해 놓은 게 얘고, 얘가 앞으로 와볼까요? 트랜스퍼는 이체하기 가면 요 보이는 요거 제 머리 때문에 보이는 요거 요렇게 너무 많이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조금씩 줄여볼게요. 이 정도면 되겠다.
이 페이지를 여기다가 작성을 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내지가 다른 페이지에서 딱 오면은 어떻게 하면 여기를 처리를 해주면 되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요 트랜스퍼를 만들어 놨죠. 여기에서 이체가 끝나면 릴로드 어마운트를 수행을 했어요. 그러면 요거를 잘 이용하면 되죠. 여기다가 새 현재 페이지로 진입하면 코인 조회 자동 실행 코드 이렇게 적어볼까요? 이런 것까지는 안 적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혹시 커멘트가 주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 있죠, 요 문법. 요게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쓰면 어떤 뜻이죠? jQuery에서 뭘 잡겠다는 거죠. 내가 필요한 건 나 예를 들어서 나 요거를 잡고 싶어, 스팬을 잡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쓰고 스팬 태그 뭐 이렇게 쓰면 되죠. 뭐 아이디가 있으면 아이디 이름 써주고 샵 앞에 써주면 되죠. 아이디 네임 이렇게 써주면 잡히죠. 잡아가지고 그 태그에 있는 어떤 것들을 자바스크립트가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써놓고 안에다 아무것도 안 써요. 아무것도 안 쓰고 해야 될 일을 적어줘요. 그러면 펑션 뭐 이렇게 적었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 이렇게 여기서 무슨 일을 하게 이렇게 적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HTML 페이지가 전체 다 로딩 되면 내가 이 HTML 파일을 받겠죠. 서버에서 리턴해서 보내주는 HTML 파일을 받아서 브라우저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코드로 다시 렌더링을 하는 거, 다시 바꾸는 거죠. 바꿔서 화면에 보여주는 거죠. 그때 받아서 보여줄 준비가 다 끝났으면 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써놓으면 다 끝났으면 페이지 로딩이 다 끝났으면 할 일을 적어주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여러가지 할 일을 쓰는 거죠. 할 일을 이렇게 해놓으면 컴퓨터가 이 기록을 읽고 다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했어요. 아까도 이렇게 썼죠. 여기다가 페이지 로딩이 전부 다 끝나면 요거를 써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는 다 끝나고 했는데 여기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 어떤 의미죠? 현재 페이지가 다 로딩 되면 할 일들을 여기다 쭉 써주는데 첫 번째 할 일이 릴로드 어마운트야. 그러면 밑에서 써놨죠. 코인 어마운트 요청을 쭉 해가지고 릴로드를 해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는 셀렉터가 붙었죠. 요 셀렉터하고 아무것도 안 써놓으면 뭐냐면 HTML을 다 잡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면. 그러니까 웹페이지가 다 로딩 되면 이 뜻이 되는 거죠. 요 릴로드 어마운트 한번 하고 그러면 얘는 클릭했을 때는 뭐 이체하고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릴로드하고 요 뜻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자, 요거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로 가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새로 고침. 우리 수정한 요 파일이 다시 받았네요. 그 스태틱 파일은 뭐 자바스크립트나 이미지 같은 것들은 새로 고침을 안 하면 반영이 안 됩니다. 교수님 왜 그렇게 무식하게 만들어 놨나요? 무식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스태틱 폴더에 있는 값들은 자바스크립트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바뀌는 값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바뀌어요. 코드는. 왜요? if 문을 돌면서 이게 한 번 돌아갈지 두 번 돌아갈지 아무도 모르죠.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값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if 문을 다 돌아봐야 여기 있는 HTML 값을 완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동적인 거죠. 그래서 결과값들을 여기에 쭉 붙인 다음에 렌더 템플릿 해야 그때서야 HTML 파일이 나오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어떻게 보냐면 페이지 내에서 어떤 해야 될 일들을 정의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냥 한번 정의하면 페이지에서 할 일들은 바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처음에 페이지 로딩 할 때
여러분들의 크롬이나 엣지 같은 게 처음에 요청합니다. 필요한 거. 요청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런데 인클루드 해놓잖아요. 아니면 베이스 HTML 같은데 이런데다 인클루드 해놓잖아요. 이렇게 이 필요하면 여러분들 크롬이나 엣지가 알아서 이 해당되는 주소로 막 요청을 하는 거예요.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이미지 필요하면 이미지 막 아이콘 같은 거 다 받아서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로딩할 때 똑같은 주소야. 그러면 다시 받을 필요 없죠. 다시 받으면 네트워크 트래픽만 증가하고 인터넷 페이지 로딩 속도는 느려지고, 그러니까 스태틱 파일들은 한번 받아서 그냥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을 하는 거죠. 여기 한번 볼까요? 검사하기. 검사 클릭하면 소스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럼 마이 월렛에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마이 월렛 말고 이체하기 한번 가볼까요? 이체하기 가면 요 스태틱 폴더가 생기죠. transfer.js 얘가 날라온 거예요. 제가 코딩해 놓은 게 요거를 받은 거예요. 제 서버에서.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지우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른 데 갔어요. 다른 데 갔다가 이체하기로 오면은 이체하기 페이지가 완성되면 처음에 해야 될 일이 얘죠. 릴로드 어마운트. 그러면 릴로드 어마운트가 되는 거예요. 이체하기 하면 얘가 순식간에 돼버린 거죠. 밑에서 보면 아시죠? 여기서 원래 서버가 막 보내고 받고 했죠. 얘는 코인 어마운트 막 201로 리턴하고 막 그랬죠. 얘가 수행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오케이, 하나 완성 됐죠. 네. 요 계정을 가진 사람의 코인 수량이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뭐 새로 고침할 때마다 바뀌겠죠. 그때 아니면 이체해도 바뀔 테고. 자, 여기까지 클리어. 쉽죠? 즐기는 시간이죠. 여기 끝났어요. 그럼 요거 한번 해봅시다. 새로 처음에 들어오면은 요게 문제인 거죠.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에 안 들어야 돼. 10이라고 써놨는데 예를 들어서 요 페이지에 있어. 이체하기 페이지 있다가 요거를 딱 클릭하면 이 페이지로 넘어오죠. 아니, 넘어오면 요 값이 써져야 되고, 내가 이체 끝나고 뭐 새로 고침 해보겠다 그러면 이 값이 새로 고침이 돼야 되겠죠. 이거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이거를 같이 한번 남은 시간 동안 챕터 이번 러닝 블록의 마지막 동영상으로 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해요, 이건.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거는 그냥 트랜스포는 그냥 요거 한 줄로 끝났어요. 끝났고 얘는 끝났으니까 닫아봅시다. 그러면 마이 월렛에서 처리하면 되겠죠. 여기에 그냥 10 이렇게 써놨어요. 10 써놓은 게 여기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거죠. 얘를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그러면 얘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껍데기 코딩할 때 이거는 나중에 쓸 건데 아이디 값 하나만 부여해 줄게요. 아이디가 뭐 주민번호 같은 거죠. 아이덴티피케이션. 네 아이디 번호가 뭐요? 그러면 주민번호를 물어보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 물어보는 건데, 요거를 확 잡아가지고 그 서버한테 원래 서버야, 야 줘, 얼마인지. 그럼 원래 서버는 받아서 또 물어보겠죠. 블록체인 서버한테 야 줘. 그럼 받아서 잘 받으면 그거 받은 다음에 여기다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죠. 요거 했던 패턴하고 거의 유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얘도 새로운 페이지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 중간에 한번 써볼까요? 밑에다 쓸까요? 밑에다 써볼까요? 여기다가 컨트롤 슬래시 그러니까 마이 월렛 얘죠. 마이 월렛 HTML 에서 새로 고침에 진입하거나
진입하거나 새로 고침을 클릭했을 경우 코인 수량을 업데이트 하기로 합시다. 하거나 새로 고침을 했을 경우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얘도 다큐멘트가 준비돼야 되겠죠. 아까 설명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달러 문서가 전체 다 준비되면, 이러면 다 준비가 된 거를 전체를 잡는 거예요. 전체를 잡으려면 HTML이 다 로딩이 끝나야 되니까. 그러면 무슨 일을 해줘야 되겠죠. 무슨 일 하는 거는 이렇게 적겠습니다. 무슨 일 하는 거는 펑션이라고 써주죠. 펑션. 인수로 받는 건 없고 할 일을 여기다 적을래, 이 뜻이 되는 거죠. 해석이 되세요? 저는 이 jQuery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오리지널 자바스크립트를 쓰려면 뭐 다큐먼트 뭐 다큐먼트 레디에 어쩌고저쩌고 엄청 길게 써야 돼요. 근데 jQuery는 좋죠. 달러 하나로 모든 게 해결돼. 달러 돈인가? 돈이 좋아. 달러가 좋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리뉴 마이 월렛을 하고 싶어요. 리뉴 마이 월렛, 이런 함수를 만들어서 얘가 들어오면은 내 월렛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해서 어디였죠 아까? 요거를 업데이트 해주고 싶어요. 아니면 이 리뉴 버튼이 있죠. 새로 고침 버튼. 새로 고침 버튼은 렌더링 끝나면 이렇게 나오게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아니면 얘를 클릭하면 버튼을 클릭하면 리뉴를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 얘를 잡으면 되죠. 잡아서 얘 ID 값으로 잡으면 되죠. 컨트롤 C 컨트롤 V. 야, 잡어 얘. 근데 속성이 id예요. 그러면 id는 길게 쓰는 거 싫다, 샵으로 하자, 이렇게 정했죠. 얘를 만약에 클릭하면 on 클릭. 요즘 자바스크립트는 얘를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똑같이 작동해요. 근데 저는 옛날에 하던 버릇이 있어서 전 이거 있는 게 좋더라고요. 이게 명확하잖아. 근데 화살표 연산자를 쓰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클릭하면 뭐를 해? 할 일을 여기다 적어주는 거죠. 클릭했을 때 일어나는 거, 뭐뭐 했을 때 연달아 일어나는 거를 콜백 함수라고 합니다. 콜백, 영어로 콜백 함수라고 불러요. 여기 콜백을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콜백은 뭘 할 거냐면, 할 일을 적으려면 일을 하는 건 함수죠. 펑션. 받는 건 없고. 그래서 여기서 get coin amount, 코인을 조회해서 가져오기,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요거를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 좋겠죠. 요 안에 다 코딩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뭐라고 할까요? 함수를 get coin amount 이렇게 해서 실행시키면 요 페이지 들어오면 renew my wallet 하고, 요거 클릭하면, 얘 클릭하면 코인 받아서 가져오고. 교수님 이상해요. 뭐가? 근데 꼰대 학생들 이렇게, 이거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 쓰면 안 되겠죠. 코드 구조가 약간 틀릴 테니까. 제가 되게 스마트하게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코딩했으면 쓸 수도 있었는데, 얘는 요거 잡는 게 ID 값이 틀리겠죠. 페이지가 틀리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랬겠죠.
그러니까 좀 번거롭더라도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함수 하나 더 만드시죠. 이렇게 처리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 두 개만 만들면 되죠. 요 함수, 요 함수. 자, 진입했을 때 할 거는 이렇게 합시다. 펑션 예, 복사하기. 이름이 똑같아야 되니까 가로 열고 할 일. 그래서 얘가 호출되게, 펑션이 호출되게. 그 다음에 얘는 컨트롤 C 눌러서 펑션 컨트롤 V. 여기서 일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겠죠. 일단 클릭하면은 잘 되는지 한번 볼게요. 클릭하면 잘 되는지. 클릭하면은 만들 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똑같죠. 아까 했던 거랑 여기랑 거의 똑같은 거죠. 여기랑 컨트롤 C 붙여 넣어 볼게요. 컨트롤 V. 그러면 여기 똑같죠. 여기서 send 어드레스, 얘가 틀리죠. 페이지가 틀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의 블록체인 어드레스를 어딘가에 넣어놨어야 돼요. 지갑 주소에 여기다 넣어놨어요. 옛날에 코딩할 때. 그러니까 내 지갑 주소가 페이지가 틀리니까 이 페이지랑 이 페이지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 지갑 주소가 여기 있으니까 요거 코딩해놓은 데가 얘입니다. 얘. 그래서 얘로 잡으면 되죠. 컨트롤 C 해서 얘를 잡으면 될 거예요. 컨트롤 V 하면 유저의 블록체인 어드레스를 받아오겠죠. 밸류 이렇게. 그러면 send 데이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보낼 데이터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어디 에러가 있는데요. 뭔가 잘못 복사해 온 것 같아. 이렇게 돼 있고 잘 복사해 와야 되죠.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빨간 밑줄이 없죠. 그러면 아까 했던 거랑 send 데이터는 얘를 보내면 되고 get coin amount 하고 success면 얘가 달라지겠죠. 어디에 리스폰스 어마운트를 붙이면 돼요? 여기에 붙이면 되죠. 어디 있었죠? 10 써는 데가 어디였죠? 여기죠. 여기다가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값을 컨트롤 C, 컨트롤 V. 근데 얘는 아까 할 때는 그 input 태그로 돼 있어서 input 태그의 속성 중에 value 값이 있어서 그 value에 여기 아무것도 안 써주면 현재 있는 value 값을 가져오고 여기에 뭐를 값을 써줘요. 그러면 이 값이 써지는 거죠. 그 input 태그 안에. 근데 여기 보니까 얘는 아이디로 잡아오니까 얘는 td예요. 테이블 데이터 태그예요. 그럼 얘는 속성이 얘가 없는 거죠. 아이고. 얘가 없죠. 예를 들어서 value 뭐 이런 게 없어요. td 태그는. 근데 요 태그 사이에 10이라고 써준 거죠. 그럼 여기에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value 대신에 텍스트 이렇게 치면 됩니다. 텍스트에서 넘어오는 값이 아까 뭐였죠? 괜히 지웠네. 요거죠. 어마운트를 써주면 되죠. 이렇게 어마운트 써주고 다음엔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얘를 호출한 대로 값을 보내줘야 되죠. 일단 그냥 나중에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return 해서 리스폰스에 amount를 return 하는데 얘가 이 HTML 그 브라우저 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는 다 문자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 코딩할 때는 정수, 실수, 문자열 다 틀리죠. 근데 정수라는 거는 컴퓨터 구조에서 볼 때는 자료 구조가 틀린데 이 틀린 거를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다 텍스트로 만들어서 보내거든요. 그 중간에 그걸 어떻게 만들 수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되겠나? 문자열로 다 고쳐서 보내고 받아서 다시 또 복구하고 하는데 얘가 어마운트는 실수값이죠. 코인은 소수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소수점 9자리 수까지 잘라가지고 거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자열로 있을 텐데 이 문자열을 실수로 바꾸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게 parse float이라는 자바스크립트 언어의 빌트인 언어입니다. 자바스크립트 설치하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거. 자바스크립트는 웹브라우저가 있으면 다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리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러가 나면 뭐 그냥 에러가 났어요. 에러 이거 그냥 써도 되겠네요. 뭐 건드리는 데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하고 새로 고침한 다음에 한번 해볼까요? 치즈코인에 요 새로 고침 말고 요 페이지 전체를 새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새로 고침 한번 해볼까요? 왜 안되죠? 안 받아왔는데? 그러면 혹시 아까 했던 거 한번 볼까요? 우리 transfer.html에 얘를 임포트 안 한 거죠. 그러면 지금 작성하는 게 이 파일이니까 이 파일을 여기다 통째로 복사해서 집어넣으란 뜻이죠. 이렇게 써놓으면 실제로는 다른 파일에서 작성했는데 크롬이라는 브라우저가 그 파일을 통째로 읽은 다음에 여기다 콱 박아 놓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저는 이제 필요한 페이지에만 인클루드를 하는데 얘가 없는 것 같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눌러볼까요? 그러면 요 마이 월렛에도 포함이 되겠죠. 여기도 돼 있고 이 페이지도 필요하니까 임포트 얘를 여기 베이스에다가 임포트를 해가지고 같이 써도 됩니다. 근데 저는 가급적 그렇게 안 해요. 좀 귀찮더라도. 왜냐면 어디서 어떻게 있는지 잘 모르고 불필요한 페이지까지 다 임포트 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건 스타일인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다가 그냥 여기다가 임포트 해도 되긴 됩니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저는 여기다 안 하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요 값 필요 없죠. 이제 집어넣을 테니까 지워볼게요. 그러면 시즈코인에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볼까요? 에러가 발생했나요? get coin amount. 네, 항상 요게 문제가 되죠. 400 에러가 났네요. 블록 여기 쭉 보니까 야, 너 블록체인 어드레스가 넌인데 아무것도 안 보냈는데 그러면 어딘가에 잘못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잘못 잡아온 거죠. 이게 넌이란 뜻이니까 아무것도 안 갔다는 뜻이니까 이걸 잡아서 여기다 보냈으니까 없어. 그럼 여기가 잘 잡아오는지 한번 가보면 되죠. 컨트롤 C 컨트롤 F 해서 붙여넣기 하면 여기네요. 아까랑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신당부했던 내용을 제가 또 삽질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 TD는 밸류가 없죠. 이 테이블 요소로 집어넣은 거니까. 그래서 얘는 뭐를 쓰냐면 vel 대신에 txt 이렇게 씁니다. 그럼 텍스트 하면은 요 태그하고 태그 사이에 있는 문자열을 가져와요. 없으면 빈 문자열 가져오고 있으면 있는 문자열 가져옵니다. 근데 여기다 어떤 문자열을 내가 준다. 뭐 ABC 이렇게 주면 기존에 있는 거 지우고 요 값으로 바꿔줍니다. 우리 지우면 안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오는 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 밑에 뭐 볼까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새로 고침 또 에러가 발생했네요.
계속 넌이 나오고 있네요. my blockchain address 컨트롤 C get text. 여기 한번 이게 값이 어떻게 나오나 찍어 볼까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가 잘 돌아가는지 한번 볼 수 있겠죠. 못 읽는 것 같은데. 에러가 계속 400 에러가 나오니까 블록체인 어드레스가 계속 넌으로 리턴이 되니까 왜 넌인가? 그대로 따라가 보면 돼. 릴로드 되면서 클릭했을 때 마이 월렛을 실행하는데 마이 월렛에서 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얘는 패스해야 되죠. 패스하고 얘를 클릭하면은 일이 발생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릴로드 하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을 테고,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나오죠. 새로 고침 단추를 눌렀을 때, 여기서 눌렀을 때는 얘가 작동을 하네요. 알라트는 지울게요. 블록체인 주소 잘 잡는 거를 확인했으니까. 지우면 새로 고침해야 되겠죠. 여기 클릭하면 잘 나오네요. 이렇게 되게. 그러면 다른 페이지에서 요 페이지로 오면은 요거를 작동시키면 되겠죠. 여기서 그러면 새로 고침이 발생했을 때, 문서가 준비됐을 때 얘를 해야 되는데 얘를 아무것도 안 써줬으니까, 안 써준 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실행시키면 되겠죠. get 얘를, 여기서 얘를 다시 호출하면 되죠. 들어오자마자 너 해, 이렇게 하면은 들어오자마자 얘가 호출되는데 얘를 하는 거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써주거나, 아니면 얘를 써줘도 되겠네요. 컨트롤 C, 얘를 그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고 요거를 그대로 써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 새로 고침, 에러가 발생했어요는 왜 나오는 걸까요? 정상적으로 들어오는데 에러가 발생하고 있죠. 새로 고침, 여러분들이 찾는 거를 하는 게 이렇게 확인 클릭하면 얘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 보니까 잘 작동하고 있는데 어딘가에서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딘가에서 문제가 되면 얘를 살펴보면 되죠. 그럼 이쪽은 잘 되고 있죠. 201이 계속 뜨고 있으니까, 201 떨어지고 있으니까 단서로 잡을 만한 건 얘죠. 블록체인 어드레스가 출력이 됐어요. 출력이 됐고, 여기는 넌이네요. 어디서 넌이, 이게 똑같아 가지고 넌이 어디서 찍혔나 한번 볼까요? 여기서 한번 볼까? 여기가, 이게 헷갈리죠. 디버깅 할 때. 여기를 add in coin amount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찍어 볼까요? 어디서 찍히는 거지? 새로 고침 한번 해볼까? 여기가 넌이 찍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호출할 때 얘 호출하고 얘 호출하는데 얘가 넌이 찍히는 것 같아요. 들어오자마자 하는데 블록체인 어드레스가 다 로딩 되기 전에
얘를 잡으려고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해결책은 뭐 둘 중에 하나죠. 얘를 잡아서 그냥 이렇게 보내주는 거로 할까요? 미리 잡아서 보내주는데 여기서 하지 말고 얘를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값을 여기로 전달해 주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될래나? 네, 까다롭죠? 여기선 또 어디가 되죠? 얘는 잘 잡았네요. 잘 잡고 얘가 또 값을 안 전달했죠. 클릭할 때도 얘 전달해주고 볼까요? 새로 고치 새로 고침할 땐 잘 되고 얘를 딜리트 한번 해볼까요? 코멘트 쳐주고 얘만 이용하는 거죠. 그쵸? 이렇게 해서 다시 받아볼까요? 계속 잘 돼야 되는데 계속 에러가 나죠.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바꿔볼까요? 얘를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얘를 통해서 가게. 그러면 renew my wallet을 그냥 호출하고 들어오자마자 얘를 호출하고 renew my wallet에서 텍스트를 잡아서 얘는 잡히니까요. 지금 얘를 잡아서 얘를 전달해 주면 되겠죠. 코인 어마운트. 그리고 여기서도 그냥 얘를 호출하게 항상 잡아서 보낼 수 있도록 얘를 커멘트하고 이렇게 하면은 들어오자마자 얘가 실행돼서 잡아서 얘를 호출하고 그리고 클릭할 때도 얘를 호출하니까 얘가 호출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한번 해볼까요? 계속 에러가 나오죠. 제가 잠깐 디버깅 좀 한번 하고 올게요. 원인을 찾고 올게요. 자, 에러를 찾아보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찾은 에러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하나의 이제 파일에다가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좀 줄인 다음에 얘기해 볼게요. 펑션 다 작동을 하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여기서 에러를 보기 위해서 아까 원래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체크하느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데 여기로 가면 에러가 발생했어요. 근데 잘 돼. 알라트가 어디서 잘못 뜬 거죠. 그래서 보려고 검사한 다음에 콘솔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해볼게요. 새로 고침했더니 에러 발생했어요 나오고 배드 리퀘스트 뭐 어쩌고저쩌고 써요. 그럼 여기 보니까 transfer.jsa 67, 68번째 줄에서 에러가 요게 뜬 거죠. 그러면 뭐냐면 여기가 뜬 거죠. 67, 68이니까. 그러면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코인을 요청하는 페이지가 여기도 있고 요 페이지도 있고 요 페이지도 있는 거죠. 그럼 요 페이지를 클릭하면 이체하기 페이지에서 놨던 게 작동을 안 하니까 여기가 뜨고 반면에 또 여기서 클릭하면 또 에러가 발생한 건 어디서 뜨는 거냐면 여기 108번 줄 108번째 줄이니까 여기서 뜨는 거죠.
그 둘 중에 하나, 이게 다큐멘트 레디가 된 다음에 하다 보니까 요게 에러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처리를 해주려면 요 파일을 분리하거나 분리해서 인클루드를 따로 쳐주거나 아니면 얘를 없애면 되겠죠. 얘도 없애고 얘도 없애고 이런 식으로. 이러면 에러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에러는 안 뜨죠. 내 지각하면 여기는 에러가 뜨네요. 에러가 발생했어요. 에러가 뜰 일이 없는데 67, 68 67 얘도 지워버리면 되죠. 그냥 콘솔 로그만 보게. 그래서 다시 릴로드 여기 새로 고침 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수 있겠네요. 리팩토링을 좀 하자면 얘가 필요 없겠죠. 얘 필요 없어야 돼요. 필요 없어도 되고 똑같이 호출하니까 잘 작동하고 잘 작동하죠. 그리고 이거를 굳이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얘만 써도 될 것 같아요. 컨트롤 C 그냥 놔둘까요? 이렇게 여기까지. 리팩토링은 나중에 합시다. 나중에. 두 군데서 잘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둘 다 코딩을 해줬습니다. 아니면 이 JS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도 돼요. JS 파일 릴로드 myWallet.js 이렇게 작성해도 되겠죠. 여기 두 개로 돼 있으니까 얘만 따로 떼서 여기 원래 새로 고침하는 거 얘만 필요하죠. 컨트롤 X 해가지고 얘는 필요 없었으니까 여기다 집어넣고 얘를 요 파일 이름으로 바꿔주면 에러가 안 나겠죠. my reload my wallet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하면 받겠죠. 그러면 여기 할 때도 아무 에러 안 뜨고 여기 할 때도 아무 에러 안 뜨죠. 이렇게 분리해줘도 됩니다. 두 개가 충돌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에서 두 군데 페이지를 동시에 적용하는 자바스크립트를 넣다 보니까 쫑이 나서 뭐 요거를 코멘트 쳐도 되고 파일을 분리하면 좀 더 안전하겠죠. 분리하면 파일을 두 개를 받아왔겠죠. 리소스에 가보면 아유 교수님 빨리 끝내주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트랜스퍼 JS고 메인으로 가면 내 지갑은 릴로드 마이 월렛을 가져오게 되겠죠.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 말이 왜 이렇게 꼬이죠? 저는 왜 이렇게 말을 잘 못할까요? 말 잘하는 방법 알고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다 했어요. 뭐 새로 고침 누르면 당연히 또 요거 될 테고 여기 가면 또 당연히 업데이트 되고 이체하면 또 당연히 업데이트 될 테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래서 대단원의 막을 한번 내릴까요? 여기까지 다 완벽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강의 자료 올릴 때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로 올릴게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두 개로 분리해서 별도로 임포트를 여기서 임포트 트랜스퍼에서는 이 파일 마이월렛에서는 이 파일 임포트 인클루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감문 이제 다 했죠. 다 해서 지금 챕터 6가 끝난 거예요. 여기 가보면 챕터 6가 여기로 들어가면 제 페이지로 접속을 하면 여기 챕터 6로 하는 게 지금 이 동영상을 찍고 있을 때는 얘가 업데이트 안 돼 있겠죠. 쭉쭉쭉 붙을 텐데 06으로 시작하는 게
이제 다 끝나게 된 겁니다. 공유. 여러분들 힘드셨죠?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그러면 다음에 또 뭘 할지 알려드려야지. 여기서 수업이 끝나면 우리가 재미가 없잖아요. 다음에는 뭘 할 거냐면 요걸 할 겁니다. 다음에는 실습 쭉 하는 게 아니라 채굴 마이닝이라고 하는데, 마이닝 기능 구현하고 그 다음에 컨센서스라고 있어요. 합의. 요거를 해야 됩니다. 요거 끝나면 이제 P2P 네트워크만 구축하면 다 끝나요. 그래서 모든 게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빨리 끝내고 싶은데 어쨌든 요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여기부터는 안 듣고 동영상 끄셔도 돼요. 리뷰를 해드리는 거니까. 여기까지 다 들었으면 저 꼰대 얘기 그만 들으려 하면은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지금. 네. 그래서 OT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했죠? 요거 했죠. 핵심 이론 했습니다. OT 끝나고 이론 수업을 쭉 했어요.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뭐를 하려고 하는지를 쭉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환경 설정했고, 챕터 4에서는 뭐 얘는 01, 02, 03, 04에서는 블록체인 클래스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04부터 와가지고는 아니죠. 03이 여기까지죠. 이렇게 04에서는 UI를 구축을 했어요. UI 구축하고 블록체인 끝나고 지금 05에서는 뭘 했냐면, 아니죠. 제가 보면 05가 UI 구축, 04가 블록체인 클래스. 블록체인 클래스가 얘네요. 블록체인 클래스. 블록체인 구현하고, 5에서는 UI 껍데기, 사용자가 볼 수 있는 거 전부 다 같이 구현해줬고, 지금 06 챕터는 네, 거래에 대한 모든 걸 했습니다. UI 포함. 그래서 서버 연동하고 블록체인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걸 다 했습니다. 그래서 07에서는 뭘 나가야 되냐면 채굴을 나가야 돼요. 채굴. 요게 제일 중요한 핵심 기술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 여기까지 위야 히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채굴을 해야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유지가 되잖아요. 아무도 컴퓨터를 제공 안 합니다. 채굴을 하면 채굴 보상금을 계속 받으니까, 블록체인 하나 캐면은 15개 받으니까 하나에 2,500이면 10개만 해도 2억 5천이잖아요.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채굴을 하려고 하겠죠. 블록체인 인기가 있을수록. 그럼 채굴하는 노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트워크 경로가 많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통화 인프라, 기축 기반 시설들이 완성이 되는 거죠. 끝나면 이 되게 중요한 기술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 기술이에요. 요 클래스도 핵심, 얘도 핵심, 거래도 핵심, 얘도 핵심 기술입니다. 블록체인의 근간을 이루는 기술이에요. 여기서 뭐 다 설명하긴 했지만, 그 다음에 컨센서스, 동의 내지는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데, 자, 블록체인 채굴을 하게 되면 거래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새로운 블록 만들고, 채굴 성공하면 블록이 새로 생기고 새로 만들 때마다 채굴 보상금 받고 네,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런데 채굴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각각 갖고 있는 내용이 틀리면 안 되죠. 전 세계에 있는 체인은 다 똑같아야 돼. 채굴하는 블록을 만들 당시는 만들 그 순간은 채굴하는 컴퓨터들끼리 틀릴 수 있어도, 만들고 나서는 전 세계에 있는 채굴 서버들이
동일한 체인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 동일한 체인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게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여기 합의 알고리즘이 컨센서스 알고리즘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핵심 기술입니다. 쭉 보니까 상당히 많이 왔죠. 별로 없는 것 같죠. 동의나 합의를 하려면 대단원의 마그심 P2P 네트워크도 구축해야 돼요. 요거를 하면서 제가 수업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공부하고 에러도 엄청 많이 잡았었는데 여기까지 하면 진짜 끝. 여기면 강의 끝. 대단원의 강의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 70% 정도 오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앞으로 한 20, 30%만 조금만 더 하면 모든 기능을 다 완벽하게 이해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웬만한 대한민국의 웬만한 사람보다는 훨씬 나은 이론적 백그라운드와 구현 능력을 갖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요 강의도 제가 꼰대다 보니까 에러 나면 그냥 멈추고 그것만 새로 촬영해서 이렇게 짜집기만 하면 좋은데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할 것 같아서 같이 넣습니다. 네, 알아서 들으시고 앞으로 강의 이제 핵심 기술 2개가 남았는데 그 채굴하고 합의 알고리즘 하는 데까지 관심 있으시면 같이 따라오셔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한 거를 가지고 소스 코드로 올려 놓을게요. 그래서 소스 코드 챕터 6 소스 코드는 오늘 지금 바로 직전까지 코딩한 거로 바로 기세 똑같이 기세 올려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챕터 6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했으면 한 며칠 쉬세요. 아니면 맛있는 거 삼겹살이라도 드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